아파트 이거 살라는데 얼마 주고 사야 돼요? 그러고 와요. 근데 진짜 이거는 저희 사무실의 영업 비밀인데, 이제 꼭 단순하게 내가 부동산 중개업만 해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넓게 좀 폭을 잡고, 조금 내가 이제 부동산도 중개업만 해서, 단순 중개업만 해서는 살아남는 시장이 아니고, 앞으로는 컨설팅이라는 거를 접목을 시켜서 중개업 시장을 바라보셔야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중개 한두 개만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서 수익을 번다? 그런 거는 이제는 그 시장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테크 카페라든가 재테크 강의를 듣는 분들이요,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서 사무실에 딱 나타나고요. 진짜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거의 90%는요 A4로 쫙 출력해갖고 오세요. A4로 쫙 출력을 해갖고 오세요. 예를 들면 청약. 지금 청약이 굉장히 이슈잖아요.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한테, 아니 청약을 이제 그 사람들이 청약을 받기 위해서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막 쫙 해와요. A4로 진짜 5장도 뽑아오시는 분도 계세요. 어디 당진인가 서산에서 오셨대요. 근데 그 부부가 오셔가지고 4-5장을 뽑아갖고서 청약 관련된 질문을 쫙 뽑아오는데,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것도 거기에서 모르는 것도 저도 있어요. 근데 이 청약 돈도 안 된다고 중개사들 그거 왜 쓰냐고 뭐라 하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한 번만 더 돌려서 보시면, 제가 팁을 드리자면, 한 번만 더 돌려서 보시면 그 사람이 가점이 30점밖에 안 되는데 청약 100%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런 사람한테 청약을 가르쳐주는 의미가 없어요. 공부를 시키면서 저는 뭐를 인식을 시키냐면, 선생님 이거 30만 원 가지고 30점 가지고서 평생 무주택 되실 거라고. 자금 얼마 있으세요? 얼마 있대. 그러면 저는 그 사람한테 지금이라도 여기에 이 금액 갖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매도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 청약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청약을 쓰는 게 아니라, 청약에 관심 있는 고객을 가지고요. 이 고객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가점이 안 나와. 60-70점이 돼서 청약을 넣었잖아요. 넣으면 이 사람 분명히 떨어진 분도 있고 되신 분도 있잖아. 떨어진 분들은요, 이게 청약이 안 되나 싶어서 포기하시면 바로 집 사러 와요. 그런 거를 이용을 하려고 제가 청약에 관련된 정보도 올려놓고 뭐 이런 거 저런 걸 했던 거지, 쓸데없는 전화를 받기 위해서 제가 청약을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그냥 그 생각을 안 하고 단순하게 옆에서 무슨 중개사가 그거 상담하다 날새 그런 걸 왜 해 하시는 그 말 하나만 듣고서 본인들 주관 없이 움직이시는 분이 되게 많으시고, 두 번째가 제가 말씀드렸죠. 나성동에 미쳤다고 왜 가냐고. 저는 세롬동에서 중개업 하면서 그때 당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매매를 3개에서 5개 한 날도 많았고요. 일할 때 되게 많았는데, 이제 세롬동에서 나성동에 건물이 보이니까 이제 그쪽으로 문의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장에 가면은요, 거기 앞에 아파트 현장 앞에 딱 가면은요, 아파트 이거 살라는데 얼마 주고 사야 돼요? 그러고 와요. 근데 진짜 이거는 저희 사무실의 영업 비밀인데, 네오비니까 얼마 주로 사고 싶은데 이거 얼마면 사요? 그러고 와요. 근데 오는 고객의 톤이요 다 틀려요. 돈을 3억 갖고 오는 분이 있고요, 10억 들고 오는 분이 있고요, 15억 들고 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결론은 거기는 분양권 전매 제한에 걸려 있어서 그거를 거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단기 매매로 들어가면 양도세를 절반 이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물건을 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설명을 해요. 선생님, 이게 나성동 주상복합 굉장히 좋은 아파트다. 근데 얘를 지금 사시려고 기다리시려면 2년을 기다리셔야 된다. 2년 안에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어보면 올라갈 것 같대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도 이 집을 사러 왔대요. 그러면요, 거기 앞에 있는 메인 단지를 사시면 어떠시냐고. 가격이 지금은 매매 사례로 그 가격이 비슷해요. 거기 아파트 단지를 사셔서 2년간 눌러 계셨다가 2년 후에 이 아파트가 어떤 평을 받는지 보고 2년 후에 나오는 물건을 잡아서 그때 사시자고. 그래서 제가 세롬동에 있는 아파트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서 저는 그걸 딱 모토로 생각을 하고 나성동에 진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나성동 아파트를 살 수는 없지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다. 엄청나게 많은 손님들이 왔어요. 그 효과가 엄청나게 컸거든요. 그러면 그 손님들을 끌고서요. 돈이 3억이 되시면 그 3억에 맞는 세림동이 이쪽이든 다정동이든 천마을이든 사드렸고요. 돈이 자금이 더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더 좋은 아파트 사드렸고 돈의 자금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여기에서 세종시 전체의 아파트를 거래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권이 전매가 돼서 매매가 없어서 오늘 사무실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유튜브랑 블로그를 쓰는데 전매도 못하고 매매도 못하고 물건도 없는데 이거를 꼭 띄워야 되냐. 저희 사무실 직원 한 분이 그거를 읽으신 것 같아서 얘기를 하시는데 띄워야 된다. 왜냐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동네가 이 동네인데 이 동네에 입주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데 얘를 들어오려고 하는데 진입을 못 하잖아. 그러면 전세를 갖고 있다가 거기가 2년 뒤에 나오면 살까요? 그럼 바보짓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무조건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2년을 살고 있다가 이사 비용을 한 번 더 주자. 그렇게 설득을 해서 제가 세림동이라든가 다정동이라든가 천마을 쪽 듬지어는 뭐 종촌동이나 인근에 있는 아파트 금액에 맞는 아파트 거의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는 물건들을요 거의 양타로 매매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타로 매매를 하면은 그 지인분들은 저한테 다 오셨어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쉴 틈이 없고 계속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부동산을 하시겠다 하면 단순하게 내가 중개를 어떻게 잘할지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중개의 방향을 어떻게 갈지를 좀 고민을 하시고서 생각을 하시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블로그를 하나를 쓸 때 단순하게 정보를 주려고 쓰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보고서 고객이 전화를 왔을 때 이 고객한테 내가 어떻게 응대를 해서 어떠한 아파트를 미룰지를 고민을 하시면서 쓰시면 그게 머리에 딱 익혀있기 때문에 그 영상이나 그 글을 보고 전화 오면 그 손님한테 저는 100% 신뢰가 가기 때문에 그 손님은 저한테 오거든요. 딴 데 안 가요. 수많은 부동산에 전화를 해도 그 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팁을 전달을 해주면 그 사람이 다 오지. 다른 부동산들처럼 거기 몇 동 몇 호 있는데 그거 얼마예요? 그거는 어떻고요? 입주는 어떻게 되고요? 뭐 그런 것만 단순한 기본사항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는 어떤 부동산이고 다예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 아파트를 선택을 하시면은요, 뭐가 좋은 게 있고요, 뭐가 나쁜 게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 플러스가 되는데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아파트에 가셔가지고 사진과 영상을 계속 찍어보고 담아보면서 그 아파트의 특징을 글에 담거나 영상에 담거나 고객이 전화 왔을 때 그걸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했는데 대표님 다른 공동중개한 부동산보다 대표님이 그 아파트 브리핑한 그 영상이 엄청나게 자기는 도움이 많이 됐대요. 고객한테 그거를 어필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1년 전 영상을 봤는데 그랬다고 고맙다고 카톡이 온 적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그 사람들이 모르는 그 사람도 중개업 여기서 거의 1년 해가요. 근데도 자기가 그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는데 내 멘트에서 몰랐던 부분을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고객은 나한테 올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부동산을 하실 때 중개하는 방법은 이제 다 아세요. 교육 받으면 다 아는데 이 중개하는 방법과 길을 내가 어떻게 찾아갈지를 좀 고민을 하시면서 이 업을 해보셨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